안녕하세요. 에이다원입니다. 금일 19일 오전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외신 5개, 트위트 계정, 그리고 온체인 자료들 기반으로 모니터링해서 오늘 우리 투자자들이 꼭 알아야 될 것들 준비했으니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내용들 먼저 간략하게 알려드리면 이란 공격 계획 보류, 그리고 블랙록 ETF 유출, 케빈 허시 금일 연준 의장 취임, 중국 미국제 보유, 그리고 비트코인 온체인 쪽, 나스닥 코스피, 유가, 채권, 그리고 이란의 비트코인 호르무즈 포함 이 내용들까지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되니까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신부터 보겠습니다. 뉴욕타임즈 메인 헤드라인은 트럼프가 이란 공격을 승인을 했지만 보류하기로 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핵심이죠. 트럼프가 반복적으로 위협을 했다가 토래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란이 새로운 협상 제안을 직접 내놨다는 게 달라요. 기사 표현이 매우 인기 없는 값비싼 전쟁이라고 표현했는데 미국 내 여론 부담이 크다는 거죠. 이게 의미하는 건 이란이 협상 테이블에 앉았다는 신호이며 유가 하락 재료이자 시장의 긴장 완화 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월드스트리트저널은 트럼프 계좌에서 1분기에만 빅테크 주식 3,711건 거래가 있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AI 기업 정책을 결정하면서 동시에 그 주식을 거래했다는 거죠. 이해충돌 문제가 구조화되고 있으며 법적 리스크보다 정치적 신뢰도 문제가 더 클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블룸버그를 보면 이란 공격 보류를 재확인했습니다. 머스크가 오픈 AI 구조 개편 소송에서 졌다는 소식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오픈 AI가 비영리에서 영리로 전환을 하는 과정에서 머스크가 이의를 제기를 했는데 법원에서 기각이 됐죠. 이건 오픈 AI 상업화가 법적 제동 없이 진행이 된다는 뜻이며 나스닥 AI 섹터의 긍정적인 재료로 활용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푸틴이 시진핑과의 회담에서 러시아 가스 파이프라인 프로젝트를 추진하려 한다는 내용이 블룸버그가 보도했습니다. 러시아 중국 에너지 연대가 강화가 되는 흐름이죠. 서방 제재 효과가 갈수록 약해지는 구조로 판이 짜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트럼프가 어떻게 움직일지도 지켜봐야겠죠.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단독 보도를 했는데 시진핑이 트럼프에게 푸틴이 우크라이나 침공을 후회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중국이 러시아를 압박하는 카드를 트럼프에게 건넨 건데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에 중국이 중재자로 개입할 여지가 생기는 거죠. 지정학 리스크의 구조적 완화 시나리오로 열릴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스페이스X IPO가 헤지펀드에 200억 달러 지분을 넘긴다는 FT 독점도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가디언즈에서는 이란이 전쟁을 끝내기 위한 새로운 제안을 했고 트럼프가 공격을 보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심각한 협상이 진행이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이게 첫 번째 실질적 진전이라고 볼 수 있죠. 러시아 루블이 중국 국경도시로 흘러 들어가고 있다는 기사도 나왔습니다. 제재 우회 경제가 이미 구조화됐다는 거죠. 그럼 위험 자산군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은 3일분 기준 현재 28,888포인트, 어제 기준 마이너스 2.35% 하락했습니다. 큰 장대 음봉이 나오고 있는데 제 기준에서 속도가 매우 느립니다. 깊고 빠르게 빠지는 게 아니죠. 그렇다는 거는 단기 조정 이후 다시 신고가를 가기보다는 현재 구간에서 시간을 끌면서 분배 구조를 만들 확률이 높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28,000포인트가 중요한 지지 역할을 해줄 수 있으며 여기서 어떤 프라이스 액션이 나오는지 예의주시하면서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코스피를 보면 마찬가지로 3일봉으로 볼게요. 현재가 7,145포인트, 어제 기준 마이너스 4.64% 하락했습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눌리고 있는데 나스닥이 느리게 빠지는 것과 달리 코스피는 빠르고 강하게 눌리고 있습니다. 이게 달러 강세, 채권 금리 상승이 신흥국 시장에서 더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이죠. 특히 외인 매도가 가속화되고 있는 게 큰 결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빠지는 만큼 그만큼 지지가 확실하게 나온다면 이번 눌림 역시 고점을 갱신하기 위한 단기 조정으로 볼 수 있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피보나치와 파동 기준으로 봤을 때 6,500 그리고 6,700포인트 이 구간까지 기술적 되돌림 구간으로 하락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유가를 볼게요. 유가는 현재 102달러 81센트, 어제 기준 1.64 올랐고 중요 구간에서 계속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도 크게 변함이 없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 구간에서 종가 돌파 후 마감을 하면 위험하며 반대로 이런 협상이 진전이 되면서 아래로 내려가면 자산시장이 한숨 돌릴 수 있습니다. 오늘 종가 기준으로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지 계속 체크를 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금 같은 경우도 현재 4,556달러, 어제 기준 마이너스 2% 하락했으며 중요 지지 구간을 밟고 꼬리를 달면서 캔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지지가 확정이 되면 상단 다시 한번 1,900과 5,000달러 구간을 체크하러 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여기가 무너진다면 이제 어제 말씀드린 4,000 초반 3,900대까지 열리게 되니까
그 구간까지 비중과 단기 변곡 지점에서 모아가는 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채권 금리를 보겠습니다. 10년물 4.5%, 30년물 5.1%, 어제 기준 소폭 완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절대값은 여전히 높아요. 이게 중요한 변수인데 하루 이틀 소폭 하락한 거 가지고 채권이 완화됐다라고 보면 안 됩니다. 장기 인플레 심화 조는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으며 이게 앞으로 어떤 영향을 끼칠지 우리는 다 알고 있죠. 채권 금리 상승은 채권을 매도하게 만들고 투자자들의 채권을 팔아치우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물가가 잡히지 않을 것 같기 때문이죠. 하루 소폭 하락을 추세 전환으로 보면 안 되며 이게 유지가 되는지 정말 하락할 기미가 보이는지 계속해서 체크를 해야 되겠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99.076이며 중요 저항 구간에서 막히고 내려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99.3을 다시 돌파하려는지 아니면 제대로 추세선을 리테스트 하는지 뚫고 내려가는지 지켜봐야 됩니다. 비트코인과 온체인 쪽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미결제 약정이 104,674 계약이며 가격이 내려오는 동안 OI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게 뭘 의미하냐면 기존 롱이 청산이 되면서 숏이 새로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데 하나는 숏이 과하게 쌓이면 이란 협상 같은 긍정적 수의 숏스퀴즈가 터질 수 있으며 다른 하나는 CVD에서 보이는 설거지 패턴이 이어지면서 추가 하락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은 방향이 결정되기 전까지 포지션 가볍게 가져가는 게 맞다라고 며칠부터 계속 언급드렸죠. 청산맵은 현재 76,870달러 기준으로 위에는 78,000달러까지 그리고 아래는 75,000달러까지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하락을 하고 있지만 거래량이 터지지도 않고 빠르게 움직이지도 않고 현재 구간을 박스권으로 내려오면서 스탑로스 물량만 계속 잡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중요 지지와 저항 구간은 단기 변곡이 되기보다는 가속이 될 수 있다라는 자리로 보면서 안전하게 대응하는 게 좋겠습니다. 펀딩비 같은 경우는 롱이 경미한 우위로 볼 수 있습니다. 이만큼 하락을 했는데도 숏이 더 많다거나 어느 한쪽이 우위에 있지 않다라고 볼 수 있겠죠. CBD 차트를 보겠습니다. 모든 급등에서 매도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갈색 라인, 특히 갈색 고래가 계단식으로 내려오고 있는데 한꺼번에 다 팔면 급락이 나오니까 계단식으로 내려온다는 건 이렇게 계속 질질 끌면서 가격을 끌어내리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힘든 패턴이겠죠. 아직도 던질 물량이 남아있다라고 보면서 어느 변곡에서 시장 플레이어들이 이제 매수세로 돌아서는지 체크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ETF 흐름을 볼게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총 2억 200만 달러 유출이 되었고 여기서 IBIT 블랙록이 별도로 기재가 되었습니다. 블랙록 단독으로 4억 4,833만 달러가 나갔는데 합치면 실제 유출 규모가 더 커지겠죠. 2026년 1월 29일 이후로 두 번째로 큰 유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더리움 경우도 2,980만 달러 유출이 되고 있습니다. 기관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팔고 있는 현재 상황이며 이란 협상 재개수에도 불구하고 기관 심리가 극도로 부정적이라는 게 수치로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비트코인 ETF가 계속 매도가 나올 때 많은 물량이 한 번에 쏟아지면서 점점 완화가 되는 신호가 나옵니다. 그때 이제 기술적 분석과 함께 중요한 변곡 자리를 보면 괜찮은 자리를 선점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흐름을 체크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크립토 뉴스를 보겠습니다. 방금 ETF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렸는데 블랙록이 4억 4,830만 달러를 유출했습니다. 1월 29일 5억 2,830만 달러가 26년도에 1위였는데 오늘 4억 4,830만 달러가 2위로 대량 매도세가 나왔다는 거죠. 블랙록 같은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가 이 규모로 팔 때에는 단순한 차익 실현이 아니며 포트폴리오 전략적 매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하방 압력이 지속이 될 수 있다라는 신호로 볼 수 있겠죠. 케빈 허시 금요일 연준 의장 공식 취임이 나왔습니다. 워시는 과거 금리 인상 강경파로 알려진 인물인데 처음 공식 발언에서 금리 방향에 대한 신호를 주면 채권금리, 달러, 주식, 비트코인 모두 반응할 수 있습니다. 금요일이 이번 주 최대 변곡점이 될 수 있으니 잘 보시는 게 좋겠죠. 중국이 미국채 보유량 금융위기 이후 최저라고 보도했습니다. 중국이 달러 자산에서 구조적으로 발을 빼고 있다는 게 현재 나오고 있으며 이 물량이 시장에 나오면 미국채 공급이 늘어나겠죠. 채권 금리 상승 압박이 될 수 있으며 단기 뉴스가 아니라 장기 구조 변화로 볼 수 있습니다. SEC가 침묵 규칙 폐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SEC가 수십 년간 집행 합의 후 기업들이 공개 발언하지 못하게 막던 규칙을 폐지했습니다. 이제 크립토 기업들이 과거 합의에 대해 자유롭게 입장을 낼 수 있게 되었죠. SEC의 크립토 위협 수단 하나가 줄어든 거죠. 장기적으로 친크립토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뉴스는 이란이 비트코인으로 호르무즈 해협 선박보험을 운영한다라고 블룸버그가 보도했습니다. 예상 연수익이
100억 달러인데 이게 얼마나 큰 뉴스냐면 세계 원유 유통의 20%가 이 해협을 통과하죠. 근데 이걸 비트코인으로 담보 처리한다는 건 국가가 비트코인을 실물 인프라로 쓰겠다라는 첫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제재를 받는 나라들이 이제 비트코인을 주권 도구로 활용하는 선례가 될 수 있다라고 전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이란 제재 논란으로 규제 리스크가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비트코인이 진짜 글로벌 기축 자산이 될 수 있다라는 서사를 강화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가 13F를 공시했는데 리플, 솔라나 ETF 전량 청산, 이더리움 ETF도 70% 삭감했습니다. 비트코인 ETF는 7억 달러를 유지했습니다. 이게 뭘 말하냐면 월가 최대의 투자은행이 알트에서 발을 빼고 비트코인만 남겼다라고 볼 수 있겠죠. 리플, 솔라나, 이더리움의 직접 하방 압력이 될 수 있으며 비트코인은 상대적으로 기관 안전자산 포지셔닝이 유지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네소타 주가은행과 신용조합의 크립토 수탁 서비스를 허용하는 법을 제정했습니다. 8월 1일 시행이며 클래리텍트와 함께 미국 주단위 규제 명확화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구글과 블랙스톤이 50억 달러 규모 AI 클라우드 합작사를 만들었습니다. 구글은 올해 AI에 1,850억 달러 투자를 예정하고 있으며 AI 인프라 사이클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는 게 신호죠. 나스닥 AI 섹터 지지 재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메사리가 솔라나가 밈코인을 넘어 토큰화 펀드, 실물자산 로어, 결제 영역으로 기관 합장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솔라나 ETF를 팔았다는 것과 대조적이죠. 장기 펀더멘털과 단기 기관 포지션은 다를 수 있습니다. 비트와이즈가 하이퍼리퀴드 ETF 운용 수수료의 10%를 하이프 토큰 매수에 직접 배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이퍼리퀴드가 뭔지 간단히 설명드리면 탈중앙화 선물 거래소인데 ETF 수수료가 토큰 가격을 구조적으로 지지하는 모델이죠. 오늘의 결론을 정리해드리면 상방재료, 이란 협상 진전 확인, 그리고 워시 취임 후 비둘기 발언, 시진핑 우크라이나 중재, SEC 침입 규칙 폐지, 그리고 구글 블랙스톤 AI자, 그리고 하방 리스크는 블랙록, 골드만, 알트 청산, 기관이 전방위 이탈이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CBD 갈색고래가 계단식 매도, 워시 취임 후 매파 발언하는지, 중국이 미 국제 최저로 최저 비율을 유지하는지, 그리고 이란 협상 결렬 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체크포인트 5가지를 중요하게 보시면 되겠으며 오늘 정리하면 상방과 하방 재료가 동시에 나오고 있는 복잡한 하루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란 협상 진전이라는 상방 재료가 있지만 블랙록의 대규모 유출이라는 하방 현실도 있죠. 두 방향이 모두 열려 있다 보니까 지금은 방향이 결정되기 전까지 포지션 작게 가져가면서 변수 하나씩 확인하면서 대응하는 게 좋습니다. 이후 중요한 뉴스나 실시간 시황은 제가 텔레그램에서 계속 공유 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이며 오늘 하루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랄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